주인된 시민의식과 지역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대구 지역 유일의 본격 시사 전문 토론 프로그램 강성호의 야인청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은 지역의 정치권 소식부터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대구일보의 차기 대구시장 여론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두,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현 시장이 2위, 자유한국당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3위, 그리고 우동기, 홍일학, 이진훈 등의 순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들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직 수행과 국회의원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진, 이재만,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은 당원들을 늘려서 차기 시장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물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예비 주자 측의 당원 가입 활동이 사전 선거 운동이나 관권 선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와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모시고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그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처음 문제가 된 게 뭐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입당 원서를 받았는 게 제일 첫 문제가 된 거고, 이게 뭐 언론상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재만 동구청장, 전 동구청장 쪽에서 뭐 그쪽으로 진행을 했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된 게 권영진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서 관변단체에서 이제 권영진 시장을 재선을 돕기 위해서 대구 시립의료원 노조 등과 지하철 공사 등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쪽 통해서 이제 입당 원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된 걸 이제 조금 한번 살펴봤는데요.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 세 분이 결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권영진 시장님 같은 경우, 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대구시 산하, 대구시 출연기관이나 대구시 산하 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의혹. 물론 시장님 당신이 직접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영진 시장, 현 시장이 우리 뭐 노동계를 위해서 잘해준 것도 있고 그러저러 해서 다음에 재선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워딩이 나오고 언론 보도에 보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뭔가 하면 결이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재만 후보를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재만 후보는 현 최고위원회 정치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최고위원 출마할 때 7.3 전당대회에서 벌써 한 2만 표 넘게를 받았어요. 이 부분 대부분 지지 기반은 대구 경북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뭐 한 17,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책임 당원이 연말에 한 3만까지 예상한다 그러대요. 이재만 후보는 전 앞으로도 더 많은 당원 입당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다,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있어서 입당 원서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노총의 지시를 받아서 권영진 시장을 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어느 기관에 뭐 누가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그분이 상부기관에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인데, 대구 어려운 관계자들이
권 시장이 어려움과 노동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당원 가입을 하라고 강령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원 가입 강요죄가 있어요. 우리 그 정당법에 보면 42조인가? 그러니까 정당 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예. 이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입당을 이제 유도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죠. 제가 이제 오디오 나오는 강요냐 거거든요. 아니냐 하는 거는 별개로 그게 두고 별개의 문제고, 예.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인은, 쟁점이라기보다는 특정인 지지를 부탁하면서 당원 가입을 권유했느냐, 그게 과연 그 시장님이나 또는 당사자가 했겠느냐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게 네. 공통된 의견인데, 이번에 권영진 시장을 돕자고 하면서 입당을 권유했다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 관계자들 얘기에서 아마 흘러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일요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대구시장의 측근인 A씨의 기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측근 A씨가 누군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요신문에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산하공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네. 지금 뭐 공사 그래봤자 두 개밖에 없잖아요. 조공공, 김공공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씀인가요? 이 신문에 의하면 의하면 그렇다, 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하네요. 이 감사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두 분의 감사들하고 여기 보면 또 권 시장의 정치적 동반자 뭐 이런 뭐 끌어주고 그렇죠. 땡기고 예. 뭐 이런 출판 표현이 개념에도 뭐 나오거든요. 같이 나왔다. 예, 예. 그런 표현도 나오던데 보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같이 뭐 활동을 했다는 건가? 그런 사람이 내려왔다는 건가? 뭐 이런 거잖아요. 신문 내용으로 보면 서울의 국회의원 시절에 같이 정치적 동지로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네. 시장님이 된과 동시에 공기업의 감사로 다시 내려왔다는 뭐 그렇게 그렇게 소개되고 언론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사실이지는 않다 하는 예. 걸 우리가 또 그렇죠.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하는 이런 판단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네, 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네. 하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론된 그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혹시 밝혀놓은 게 있나요? 뭐 제가 조사하기로는 권영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직 내용이 없고요. 아직 이재만 천장 쪽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걸 찾을 수가 아니 없었습니다. 우리 그 취재본부장님께서는 직접 당사자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여기에 천장 대해서 지금 어떤- 바로 전화 한번 하지. 아이고. 같이 동문이기도 하고 같이 맞네. 천장 하시기도 하셨는데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그 이재만 청장 같은 경우는 제 뭐 대학 동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네. 또 뭐 권영진 시장님도 뭐 잘 아는 사이인데, 근데 요즘은 제가 전화하면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취재본부장께서 직접 이제 기자 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공식적 취재를 한번 하셔야 되죠. 다음엔 앞으로 지금 디스를 지금 하시는. 근데 이게 의외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이죠. 권성찬 국회의원 알죠? 여러분, 충북 제천 담양에.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양반이 2015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장으로 재직할 때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유리하려고 입당 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 본인이 직접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죠. 게 나온 건데 이 예, 예. 앞에 있던 세 분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직접 이제 입당 원서를 이 받은 선관위에 게 없다는 거죠. 선관위에 그러니까 이 의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보도된 대로 감사를 찾아내거나 어려운 관계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바짝 긴장해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이런 그 선거법 논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원 가입을 막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본인이 대구시장 후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구시장 후보 된다 해서 뭐 대구시장 되는 것도 아닌데 옛날처럼 한국당에 뭐 기대만 꽂으면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닌 걸로 이제 대구도 점점 흘러가는데 이게 제가 그래도 보니까 이 홍 대표님이 최근에 뭐 여기 대구 와서 콘서트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이래 보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뭐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아주 행사했나. 강하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건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당원 가입 입당을 시키는 목적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뭐 당원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당원화 시키고 그분들의 표를 받아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표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야지 내가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면적이고 결과론적인 거죠. 문제는 공정 경선을 해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전 이게 우리 정치 문화의 지금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불거진 이렇게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작은 데에서 큰 교훈을 찾아내면 하나를 잃고 열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이제 네. 우리 강청장처럼 착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뭔 이야기인 거 아니면 이게 쟁투잖아요. 쟁투라고 선거는 싸움이라고. 싸워도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런데 싸워야 돼요. 그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저 페어플레이 위에 하면 진다는 거죠.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그런 되는데 저 말이에요. 이게 위에까지. 페어플레이 하면 하면 질 것 진다. 같다는 네. 이 정치 문화, 네. 이 풍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특히 우리 장 본부장님 같은 경우 언론에 오래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하셨는데 이런 데서 좀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쪽에 갈래를 좀 잡아주셔야 이게 되겠네요.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 결국 모수가 적다는 거죠. 모수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든지 맞습니다. 시민들의 그게 어떤 핵심적인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원 가입 본인이 무슨 당에 가입하는지는 알고 가입하는지도 사실 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 당의 이념이라든지 정치 노선이라든지 과연 어떤 정당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뭐 하다못해 지난해 대통령 공약은 뭔지 무관심해지잖아. 대통령 선거할 때만 반짝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무관심해지고 또 국회의원 선거한다 하면 그때만 잠시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고 이번에도 보니까 당원 가입 권유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또 언론에 났대요. 경선 때까지만 네. 당원 가입해서 그렇지. 장비 내고 경선 끝나고 나면 탈당해도 당연하네. 된다. 그렇게 입당을 권유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좀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책임 당원, 뭐 권리 당원 이렇게 이제 명칭하고 있다는 자체도 그렇죠. 웃기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후보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슬픈 얘기입니다. 그냥 뭐 빨갱이 가면은 이제 막 정말 빨갱이 가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싶어 찍어줘 버리고 저는 뭡니까 전라도 애들이 저러는데 우리도 뭐 뭉치 안 되나 하면서 찍어줘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기 힘듭니다.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분들의 다소 좀 무리한 당원 확보 경쟁이 불러온 몇 가지 사례들 놓고 우리 지역 정치 현실을 진단해 봤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교훈을 찾고 또 고쳐나갈 점을 잘 고쳐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두 분 토론을 통해서 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민주당 소식을 한번 잠깐 다뤄볼까요?